달라졌다. 아, 좋다. 보청기 하기 전에는 하여튼 남하고 대화하기도 심해요. 그렇게 저기 안 했어요. 말해나 이제 짜증 내는 거 마냥 큰 소리로 하니까 내가 못 듣니까 남도 못 듣는 줄 알고 큰 소리로 하니까 그냥 보통 그냥 저 말을 못 했어요. 이부규 씨의 청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보청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을 측정해봤다. 특히 고음 쪽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전반적인 청력 손실이 심각했다. 그리고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시 청력 검사를 해보았다. 차이는 컸다. 정상 청력 기준인 25데시벨 가까이 회복했다. 이부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중등 고도의 난청이 있는 환자고 그 어음 명료도 검사상으로 양쪽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어음 명료도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의 크기의 소리를 주었을 때 어음을 분별하는 그 힘을 말을 하는데 양쪽이 70% 정도로 아주 좋은 편은 아니시지만 일단은 보청기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이제 보청기 맞추신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그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난청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발병하는 질병의 3위를 차지한다. 또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 60세 이상이 되면 3명 중 1명 이상이 난청을 겪게 된다.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공기 중에 소리가 귀로 들어가면 먼저 고막을 만난다. 고막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연결된 작은 뼈로 전달하고 그 진동이 다시 달팽이관에 도착, 청각세포인 유모세포가 청신호를 읽게 된다. 청신호는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해서 소리의 의미를 알아낸다. 그런데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고막 부분, 중이나 외이 부분이 손상되면 전음성 난청이 오게 되고 달팽이관이 손상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을 겪게 된다. 난청을 네개 이제 전음성 난청, 그다음에 신경성 난청, 감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전음성 난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난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데는 고막부터 그 안에 중이의 기능이랄까 이런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 예를 들어서 고막에 손상이 있었다든지 중이에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외이도가 귀지 같은 걸로 막혔다든지 그런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신경성 난청 혹은 감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달팽이관이라는 구조가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달팽이관하고 연결되는 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갖고 난청이 오는 경우, 대개는 그런 경우는 노인성 난청이나 혹은 나이가 드신 분들 혹은 선천성 난청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 출하 시기에 대해 상의하는 마을회의. 난청을 앓고 있는 최성일 씨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신경 써서 듣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손이 귀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화 중이나 회의 중에 정확히 들리질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러면 아주 습관성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데는 민망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괴로워서 긁은 척하고 치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마당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라 결국 문 앞까지 가보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열고 얘기해봐, 방문. 가게 문 열릴 때 가게가 또 뭐래? 그래, 그럼 되지 뭘. 갖다 주고 와요. 주고 또 오라고? 나 배달을 동안에. 답답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나름대로의 방법까지 고안해냈다. 불러서 얼른 한 번에 대답할 걸 대답을 못하니까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각이자 호루라기를 냈다 불어대니까 얼른 알아듣는 거야. 큰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불어대지.
이 환자의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 이게 왼쪽 귀고 이 오른쪽 귀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은 이렇게 요만큼 고막이 있고 귀 속에 뼈가 이렇게 노출돼서 보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오른쪽은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거울상인데 이 뼈가 바로 이 뼈입니다. 이 뼈. 이 뼈의 아랫부분에 고막이 이만큼 없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진물이 있습니다. 이게 만성 중이염이죠. 중이염이 난청까지 부른 이유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아 만성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최성일 씨는 자신의 근막을 떼어내 고막을 만들고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 고막이 단순 천공이 있고 간헐적인 귀에서 고름이 나왔기 때문에 뼛속에 염증이 일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술은 귀 주변에 염증을 제거하고 뼛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을 새로 재건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수술 후에 한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거쳐서 고막이 완전히 재생되면 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과는 달리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력을 재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문의의 조언으로 본인에게 맞는 성능과 종류의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청력이 더 떨어져 재활이 힘들어지기 전에 보청기 착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 청각장애가 한 30dB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묻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보청기를 활용해서 이제 재활을 시작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막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30% 정도 떨어졌을 때 보청기를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한 50% 떨어지고 거기에 언어 판별치, 말귀를 알아듣는 게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게 한 50%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재활을 하려고 보청기를 쓰고 그래도 굉장히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나중에 쓰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쓰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동석 씨는 신생아 때 고열로 청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동안 보청기로 열심히 재활을 해왔다. 그 결과 학창시절에 3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만큼 성과도 있었다. 컴퓨터 사용하니까 워드 프로젝터, 정보 처리는 기기 운영진이다. 하지만 요즘은 보청기만으로는 전화 목소리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졌다. 네, 잠깐만요. 나! 왜? 자. 누군데? 누구야? 엄마 청산. 여보세요? 결국 오동석 씨는 심한 난청 때문에 학업까지 중단해야 했다. 안 계시는데 엄마 가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석이는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다녔는데 학교를 자주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너 왜 학교 빠졌냐고 막 이렇게 좀 화냈죠. 그러니까 좀 수업을 알아듣기 힘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아빠랑 의논해가지고 계속 보청기 하고. 오동석 씨가 청각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빠진 건가? 말귀 뭐 알아? 수업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보청기 껴도? 네. 오동석 학생은 지금 한쪽은 아예 청력이 없고요. 지금 반대편은 약간 청력이 남아있어서 보청기를 생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도 난청으로 태어났는데 좀 더 일찍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인공화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청각세포가 일종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청기를 좋은 걸 끼워도 그거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는 인공화라는 기계를 심어서 수술을 해서 청각세포의 기능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인공화로 수술을 받는 거고요. 한쪽은 그냥 보청기로 잔존 청력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들으면서 생활하게 되면 앞으로 정상생활에 가까운 언어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나도 요즘 들어서 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난청 자가 진단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모두 10가지 항목인데요. 이 중에서 3가지